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0일 군사 전문 채널 오밀리터리의 오동룡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디펜스 타임스의 안승범 편집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한국형 경항모가 과연 어떤 모델로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한국형 경항모를 어느 업체가 건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안승범 편집장이 대우조선 해양에 이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개념 설계, 그러니까 기초 개념 설계를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경쟁 단계로 가는 게 이제 체계 개발 단계 구체적인 체계 개발 단계에 가서 또 다시 경쟁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단계에 가서도 어차피 그 1년 후, 최소한 1년 후기 때문에 한진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이 붙지 않을까. 그러면 중간에 있는 대우조선 해양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합병된 상태로 봤을 때 어떤 그 내부 경쟁, 1팀, 2팀 내부 경쟁 시켜서 그 최선의 방안을 이제 도출시킨 다음에 이제 외부 업체하고 또다시 이제 경쟁을 할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첨언을 하자면 지금 대우조선 해양하고 그 현대중공업이 지금 기업 결합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해양을 이제 인수하는 걸 올 3월 달에 이제 계약을 했고 진행 중에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제 그 두 회사가 합쳐지는 것이 이제 서로 이제 그 인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산업에 줄 수 있는 피해 때문에 이제 국제무역관행상 기업 결합 심사라는 거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U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그 국가들이 기업 결합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다 그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제가 현장에 가서 얘기 들었을 때는 최소 1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향후에 이런 특수한 사업부, 군함 건조 사업팀이 어떻게 곧바로 합병되는 것이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어떤 내부 정리를 하고 어떤 그 회사 재설립 과정을 시켜서 아마 1팀, 2팀식으로 어떤 정리를 할 것이다. 그 상태에서 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경쟁을 시키고 내부 경쟁을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진중공업하고 아마 그 외부 경쟁을 할 텐데 그러나 이제 역시 그 기본 설계, 개념 설계를 해본 것이 결국 그 체계개발까지 간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진중공업을 보자면 한진중공업도 이제 그 대형 수송함, 일본함, 독도함하고 마라도함을 이제 건조한 경험이 있고 우리 대형 상륙함들을 이제 건조한 경험이 있는데 그 대우중공업이 아니고 이제 현대중공업은 그 우리 이제 이지스함 세종대왕급 이지스함하고 그다음에 만재배수량이 많다게 되죠. 만도 가까이 되죠. 그다음에 그 이순신함 그건 한 4,500톤급입니까? 5,000톤 정도. 5,000여 톤. 그다음에 214급 잠수함을 이제 건조한 국내 최고의 그 함정 건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회사가 이제 만만치 않은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한진보다도 현대가 어떤 저렇게 자신감을 갖고 덤비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전에 그 95년도 경우를 기억하는데 그 러시아제 항모를 가져다가 분해 내부를 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죠.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정권 시절인데 그 항모 건조에 대한 그 최초의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뭐 전에 기사를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쓴 적이 있죠. 그 내용 뭐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5년도에 영유통이라는 국내 무역업체가 그 키예프급이죠. 키예프급 항모 그 민스크하고 노보로시스코 그 발음도 상당히 좀 러시아어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어쨌든 두 척인데 한 7만 톤급 그 항모 두 척을 들여다가 그 노보로시스크는 우리가 해체를 해가지고 포철해서 녹여서 이제 고철로 처리를 했고 그 민스크호는 우리가 그 환경단체라든지 그 격렬한 시위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중국에 팔아서 결국은 이제 선전시의 해상 테마파크로 지금 바뀌어 있죠. 바뀌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노보로시스코를 해체했던 그 당시의 경험이 그 현대중공업에 굉장히 많이
그 어떤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이야기 우리가 나눴던 거는 그때 그 노브로시스크를 해체할 때 어디가 참가를 했다고 그랬죠? 제가 기억으로는 국군 정보사에서 네. 그 치누크 헬기를 타고 비행 갑판을 내려서 내부 조사를 면밀히 했던. 아하.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요원들이 와서 좀 네. 얘기해 준 게 있었고 상세한 것까지는 뭐 제 기억이 안 네. 나는데 그래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 자료들이 이미 그 당시에 축적이 됐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행사에서 그런 그 증거물이랄까 같은 그런 예시가 나왔던 게 1996년도 그 최초의 서울 에어쇼. 네. 서울 에어쇼의 그 해당 그 부스에서 네. 해당 업체 부스에서 그 모형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 모양새가 모습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제 네. 그 키예프급 그 선체 선형을 그대로 흉내낸 네. 축소 모형이었습니다. 아, 그때 사진을 찍지 않으셨습니까? 예, 찍어서 네.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죠. 네네네. 그때 사진은 지금 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라는 그 경항모하고 어떤 비슷한 타입입니까? 어떻습니까? 방향성이 완전히 틀리죠. 네. 그래요? 러시아 쪽의 설계를 답습한 그 모형이었고 지금은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영애 안기부장을 이제 인터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 선체를 이제 해체를 해가지고 그걸 약품 처리를 해서 그 포철에서 이제 용융을 한다고 하는데 포철에서 그 항모의 갑판을 녹일 때 녹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우리 ADD에 보내서 이제 실험을 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보면은 항모 갑판에 대한 기술을 그때 좀 습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당연히 드는데요. 가지고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 항공기 종류 유형이 좀 더 다른 거로 가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그게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네. 그때 미국도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미국은 그 비공식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1976년 네. 일본의 하코다테 그 공항에 갑자기 날아든 그 미그 25. 네. 당시 최신 얘기였죠. 예, 그때부터 그게 하여튼 뭐 공식화됐다고 할까 아니면 네. 그렇게 미국이 참여하는 걸 기술 조사 참여하는 게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최근에는 뭐 인터넷상에서 뭐 보니까 그 러시아제 T-82 전차 예. 그거를 이제 우리 훈련장에서 같이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하고 같이 뭐 기동 시험을 한다 비교를 한다든지. 네네. 뭐 상당히 뭐 늦었지만은 예예. 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 현재 러시아를 생각해서 예예. 많이 좀 자제를 했는데 지금은 최근에 그것까지 한 걸로 네네. 예,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우리가 이제 소련제, 러시아제 항모 두 척을 들여오니까 미국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제로센기가 함상으로 돌진해가지고 갑판에 이제 내격기가 타격을 하면서 갑판이 뚫려서 그 유폭으로 다 항모가 침몰하는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는 네. 자기 기술하고 좀 비교 검토해보는. 네. 키예프급 항모의 그 비행 갑판이 옆으로 한 비스듬히 35도 이렇게 옆으로 좀 비껴져 있고 전방 함수는 일종의 함 미사일을 발사했는 무기 체계가 이렇게 배열돼 있죠. 그래서 좀 설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그 당시 운영했던 야크 38 수직 이착륙기의 어떤 그 뜨고 내리는 그 강도 열에 대한 그 강도가 이 서방 측의 해리어 전투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런 비교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도 좀 얻기 위해서 우리 그 조사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유럽의 어떤 모 국가의 정보기관도 사실 그 민스크나 노브로시스크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거절했다고 하죠. 예,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지금 비공식적이지만 거의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취재하면서 이제 얻게 된 내용인데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러시아 제 항모 갑판 기술을 이제 전해주면서 나름 당시에 이제 스텔스 기술에 대한 걸 우리가 받았다고 이제 제가 취재 당시에 이제 들었었거든요. 기사에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스텔스 기술이 어느 정도는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스텔스 기술이 그때 받은 미국의 어떤 기초적인 스텔스 기술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내용에 하나 더 첨언을 해드리면은 박정희 정권 시절 1977년 전후로 해서 우리 ADD 중심으로 스텔스 기술뿐만 아니라 예. 순항 미사일, 예. 순항 미사일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그 기술조차도 그 지금 말씀하신 1995년도 조사할 당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네. 유입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사회에서도 그 국가 간에도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게 예, 있군요. 예. 공짜는 없다. 네. 공짜 점심은 없다. 예. 예, 지금 좌우간 그 우리 항모 건조에 대해서 지금 2파전으로 지금 정리를 하셨는데 이 즈음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둬야 될 게 그 러시아제 그 항모, 그 미국의 니미츠급 항모, 그다음에 우리가 건조하려고 하는 이 경항모라고 그럴까요? 어떤 대형 수송함 이거에 대한 좀 개념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이 지금 건조하려고 우리 해군이 건조하려고 그러는 걸 경항모라고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냥 편하게. 근데 이거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해서 이 경항모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대형 상륙함인지 다목적 대형 상륙함인지 그 구분을 좀 해주시죠. 일단 미 해군의 니미츠급 원자력 항공모함은 지금 현재 10척이 있죠. 예. 10척이 있는데 말 그대로 전략무기. 왜 전략무기냐면은 그 안에 그 자유 투발 시기에 B-61 시리즈의 그 핵폭탄을 네. 어느 장소에 한 번도 공표된 적은 없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다닙니다. 아하. 작전의 유형에 따라서. 네. 물론 이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완전히 전략무기고 네. 러시아나 프랑스, 영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전술적인 항공모함. 네. 특히 그 영국과 프랑스는 평상시에 그 핵무기를 네. 탑재를 안 하는 걸로 그 예상이 되고 있고 러시아의 그 항공모함은 역시 그러한 목적보다는 함대 방공, 함대 방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아하. 미 해군하고 운영하는 실제적인 그 목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형 상륙 수송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경항모라고 지칭하는 네. 이 세 번째 함정은 말 그대로 다목적 그 작전을 위해서 네.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건조하는 거는 경항모라기보다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이다, 예. 상륙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병력이나 전차나 헬기나 이런 것들을 실을 수 있는 그 웰독이 존재하는 게 이제 어떤 수송함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순수한 경항모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영국의 지금 킹급, 예. 킹급은 순수한 경항모입니다. 네. 그 전통적인 항공기만 운용하고 네. 상륙 전용의 그 공기부 함정은 탑재를 안 합니다. 아, 그런 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그 항모 우리가 경항모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해군에서도 경항모라고 안 부르고 네. 대형 상륙 수송함이라고 예. 대형 상륙 수송함 2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대형 상륙 수송함 2 이거를 우리 해군이 이제 건조하기 위해선 그 원래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함정 건조 3사가 이제 그 3파전을 벌여야 되는데 2파전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고 정리가 되고 있죠. 사실상 현대중공업이 이제 현재 우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대우 측에서는 사실상 현대가 계속 그 건조를 진행할 것이다. 네. 최초의 설계부터 완성까지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한진중공업은 그 나머지 그 지원 함정들에 대한 그 특화를 더 뭐 다져야 되겠다. 그런 거에 이제 방향을 설정해서 사실상 현재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